자, 여러분 이제 오늘은 법인세 회계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인세 회계는 뭐냐? 법인세 회계는 자 일단 기업 회계하고 세무 회계, 즉 법인세는 어떤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차이가 발생을 하게 돼요. 자, 회계상의 이익, 그러니까 회계 이익하고 법인세법상의 과세소득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차이가 발생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차이 부분을 조정을 해서 당기 법인세 부담액과 그 다음에 그 차이에 대한 조정 부분에 대한 법인세 효과 이런 부분들을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 반영하는 이런 것들을 바로 법인세 회계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법인세 회계 얘기를 한번 교재를 한번 읽어보면 여러분들 교재 4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면 자, 법인세 회계란 한 기간의 포괄손익계산서에 계상할 법인세 비용과 기말 재무상태표에 계상할 법인세 관련 자산 부채를 확정하는 과정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기업의 영업활동 결과에 따른 법인세 효과를 그 영업활동이 보고되는 기간과 동일한 기간의 재무제표에 인식하고자 하는 목적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우리 기업 회계와 법인세 어떤 차이가 있는지, 왜 차이가 발생하는지에서 간단히 한번 살펴보고 얘기를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써보면 자, 먼저 왼쪽이 이제 기업 회계죠. 우리가 공부하는 기업 회계. 그다음에 법인세. 자, 첫 번째로 뭐냐면 자, 손익의 귀속 시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을 해요. 자, 왜 그러냐? 자, 기업 회계에서는 수익에 대해서는 실현주의를 적용을 해요. 실현주의. 자, 실현주의가 뭐냐면 자, 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실현되었거나 실현 가능하고 가득되었을 때 인식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이제 수익 단에서 공부할 때는 이 얘기가 안 나오긴 했는데 우리가 실무적으로는 실현주의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실현되었거나 실현 가능하다라는 말은 뭐냐면 수익 금액을 측정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수익 금액이 측정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수익 금액을 언제 측정할 수 있느냐? 수익 금액을 측정할 수 있는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했을 때 측정이 된다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제조기업을 예를 들면 제조기업 같은 경우에는 원재료를 구매해서 생산 과정에 투입을 하고 그 결과로 제품을 생산을 해내죠. 그때까지는 이 제품 가격이 얼마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원래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제품이 언제 판매되었을 때 우리가 벌어들일 수익 금액이 확정이 된다. 그래서 그때 실현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득되었다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수익을 벌어들이기 위해서 충분한 의무를 다 이행을 했다라는 뜻이죠. 예를 들면 제품을 인도하는 것, 그죠? 대가를 받고 제품을 인도하는 것, 그게 우리의 의무니까 그때 가득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수익에 대해서는 실현주의라는 기준을 적용을 하고요. 자, 비용에 대해서는 수익 비용의 대응 원칙, 수익 비용 대응 원칙에 따라서 인식을 한다라고 돼 있어요. 자, 뭐냐면 비용은 관련된 수익이 인식되는 회계 기간하고 같은 회계 기간에 인식을 한다라는 그런 원칙이죠, 그죠? 그게 바로 수익 비용 대응 원칙이다. 기업 회계는 수익과 비용에 대해서 이런 기준을 적용을 해요. 그에 반해서 법인세법은 자, 법인세법에서는 수익을 뭐라고 부르느냐? 입금이라고 불러요. 입금. 그리고 비용을 뭐라고 부르냐? 손금이라고 불러요. 손금. 자, 그럼 법인세법은 손익귀속 시기가 어떻게 되냐? 이 입금과 손금에 대한 입금에 대해서는 권리, 손금에 대해서는 의무가 확정되어야 된다. 그래서 권리, 의무, 확정주의에 따라서 손익귀속 시기를 판단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 두 기준이 어떤 부분은 일치하지만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회계에서 말하는 회계이익하고 법인세에서 얘기하는 과세소득의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뭐가 있냐면 자산부채의 평가 기준이에요. 평가 기준. 자, 기업회계는 우리가 IFRS에서 공부했듯이 IFRS는 대전체가 뭐냐면 자산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공정가치. 즉
페어 밸류로 평가를 한다. 자, 그에 반해서 법인세법은 어떠냐? 법인세는 얘는 역사적 원가주의예요. 역사적 원가주의. 역사적 원가주의다. 즉 자산 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 정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산 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것을 임의평가 증, 임의평가감으로 보아서 부인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평가 기준의 차이 때문에 회계상의 자본하고 세법상의 자본이 차이가 발생을 하게 돼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게 있어요. 단기 매매 증권 같은 경우는 기말 시점에 공정가치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죠. 회계상. 그렇지만 법인세에서는 공정가치 평가를 허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회사가 단기 매매 증권에 대해서 평가 이익을 인식했다. 그러면 법인세법에서 바라볼 때는 그 평가 이익만큼 회계상 자본은 증가했겠죠. 이익 경험을 통해서. 그렇지만 법인세에서는 그 증가된 자본을 인정하지 않는다. 즉 자본 금액이 과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차이가 발생을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조세 정책적인 목적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을 할 수가 있다. 자, 기업회계에서는 조세 정책이 영향을 미칠 일이 없죠, 그죠? 얘는 해당이 없는 거고 법인세법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예를 들면은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준비금 제도를 활용을 하죠. 준비금 제도. 자, 준비금은 뭐냐면 특정 회계기간, 특정 사업연도의 과세 소득에 대해서 그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준비금을 설정해서 비용으로 인정을 해 주었다가 일정 기간 경과 후에 이 부분을 다시 환입해서 과세 소득을 증가시켜 주죠. 즉 법인세 부담을 법인세를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과세하는 시점을 뒤로 미루는 거죠. 그래서 과세 이연 효과가 있어요. 이 준비금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뭐 소득공제라든지, 그 다음에 뭐 세액공제. 예를 들면은 투자세액공제. 기업이 일정 규모 이상 투자를 집행을 하게 되면 그 투자한 거에 대해서 법인세를 감면해주겠다. 뭐 이런 거죠. 그런 것들이 세액공제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결손금 공제가 있어요. 결손금 또는 2월 결손금 공제가 있어요. 자, 결손금은 뭐냐면 특정 사업연도의 손금이 입금보다 더 많은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손금 합계가 입금 합계를 초과하는 경우. 그 경우 결손금이고요. 당해 회계연도에 이 결손금이 다 보전되지 않으면 이익경험으로 보전되지 않으면 다음 연도로 2월 돼가지고 이 결손금을 공제를 해줘요. 그래서 우리나라 법인세법은 최장 10년까지 2월 공제를 허용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런 조세 정책적인 목적 때문에도 회계상의 이익하고 법인세법상 과세소득은 차이가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차이를 어떻게 조정을 해서 손익계산서상 법인세 비용하고 재무상태표상의 이연법인세 자산부채를 인식할 거냐. 이게 바로 우리 법인세 회계의 과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 발생 원인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법인세 회계가 왜 필요하냐. 법인세 회계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어요. 자, 여기에 똑같은 두 회사가 존재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가 2001년, 2002년, 2001년, 2002년, 여기가 2001년, 여기가 2002년, 2001년, 2002년, 여기가 A라는 기업이고요. 여기가 B라는 기업이에요. 자, 근데 둘이 모두 공이 세전이익이 있어요. 정확히는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이에요. 편의상 좀 줄여서 쓰는 거예요. 자, 세전이익이 있는데 세전이익이 모두 10만 원으로 동일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회계상 이익이죠. 세전이익은. 여기에 세무조정사항이 하나가 있다. 근데 이 세무조정사항이 특정 회계기간에는 어떤 뭐 과세소득을 증가시키든 감소시키든 그 다음 연도에 바로 소멸되는 그런 차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뒤에서 나오겠지만 이런 차이를 우리가 일시적 차이라고 얘기를 해요.
일시적 차이. 그래서 2001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10,000원만큼 빼주는 조정을 했는데 그 다음 연도에는 과세소득을 10,000원만큼 증가시키는 그런 차이다.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미수수익 같은 거죠. 정기예금이나 적금에 대한 미수이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돼요? 회계에서는 발생주의 개념에 따라서 이익으로 보지만 세법에서는 이자 수익은 어때요? 현금주의를 따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입금이 아닌 거야. 그래서 과세소득에서 빼주는 거죠. 근데 그 다음 연도에 실제로 이자를 수령했을 때 비로소 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그 다음 연도에 이 일시적 차이가 소멸이 된다 이거죠. B기업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일시적 차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B기업도 똑같은 일시적 차이를 반영을 하고, 자 그러면 과세소득이 나오겠죠. 그죠? 과세소득. 그래서 10만 원에서 10,000원 빼가지고 여기는 9만 원, 여기는 10만 원에 10,000원 더해서 11만 원. B기업도 마찬가지로 9만 원, 11만 원이 돼 있어요. 그리고 세율을 한번 적용을 해보는데 세율을 20%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20%, 20%, 20%. 자, 그러면 법인세 부담액이 나오겠죠, 그죠? 법인세 부담액. 그래서 과세표준의 세율을 곱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1차 년도에 18,000원, 2차 년도에는 22,000원, B기업도 마찬가지로 18,000원, 22,000원이에요. 자, 그런데 A기업하고 B기업의 회계 정책의 차이는 뭐냐면 A기업은 법인세 부담액을 법인세 비용으로 보고 B기업은 이 일시적 차이에 대한 법인세 효과를 법인세 비용에다가 추가로 반영하는 회사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여기에 일시적 차이의 법인세 효과 반영을 해보면, 자 A기업은 요거를 고려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얘는 0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당기순이익은 어떻게 되느냐. 당기순이익이, 자 A기업은 세전이익 10만 원에서 법인세 비용 18,000원을 빼서 82,000원이 1차 년도에 이익이 되고요. 2차 년도에는 10만 원에서 22,000원을 빼서 78,000원이 당기순이익이 돼요. 자 근데 B기업은 뭐냐면 차이가 요 일시적 차이에 대한 법인세 효과를 별도로 고려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시적 차이를 보면, 자 2001년도에는 과세소득을 10,000원만큼 줄여줬지만 그 다음 연도에는 과세소득을 10,000원만큼 늘리죠. 그럼 미래에 이 과세소득을 늘려주기 때문에 우리가 법인세를 더 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효과를 부채로 추가적으로 인식을 해주는 거죠. 비용과 부채로. 그러면 요 10,000원에 대한 법인세 효과, 10,000원에 대해서 세율 20% 곱하면 2,000원만큼을 법인세 비용에 더 더해준다는 거죠. 그러면 요 둘을 더하면 법인세 비용이 2만 원이란 얘기예요. 근데 세전이익이 10만 원이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은 얼마가 된다? 10만 원에서 2만 원을 빼서 8만 원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 일시적 차이의 법인세 효과는 그 다음 연도에 반대 세무조정을 통해서 소멸됐죠. 그죠?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돼요? 법인세 비용을 2,000원만큼 줄여줘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되면 2차 년도에 법인세 비용은 얼마가 된다? 2만 원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세전이익 10만 원에서 법인세 비용 2만 원을 뺐으니까 2차 년도에 당기순이익도 8만 원이 된다. 똑같이. 자 그러면 일시적 차이에 대한 법인세 효과를 고려한 경우하고 고려하지 않은 경우하고 기간별 손익이 달라지죠. 두 회계연도 동안의 당기순이익 합계는 동일하지만 기간별로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이 달라져요. 그러면 눈치 빠른 사람들은 봤겠지만 세전이익이 동일하기 때문에 당기순이익도 이렇게 동일하게 나오는 요 모양새가 더 좋아 보이죠. 그죠? 이게 바로 수익비용 대응 원칙이 더 맞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일시적 차이에 대한 법인세 효과를 고려를 하는 것이 수익비용 대응 원칙에 부합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법인세 회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자, 이제 다음에 교재로 가서 여러분들 교재 다시 거기 432페이지를 볼게요. 자, 교재로 다시 가보면 그 첫째 문단 계속 보고 있었죠, 그죠? 셋째 줄, 넷째 줄에 한번 보면 자, 발생주의 및 공정가치 평가를 적용하는 기업 회계와 권리 의무 확정주의 및 역사적 원가를 적용하는 세법 간에는 차이가 존재를 하게 된다. 기업 회계상 수익 비용과 세법상의 입금 손금의 인식 방법과 귀속 시기에도 차이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법인세 부담액과 법인세 비용 간에는 불일치가 발생을 하는데 이러한 불일치를 조정하는 개정 과목이 뭐다? 바로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이연법인세 자산, 이연법인세 부채가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법인세 회계를 공부하기 위해서 필요한 용어 정의들이 나와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첫 번째가 회계이익, 그죠? 회계이익은 말 그대로 손익계산서에 있는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을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과세소득은 법인세법에서 말하는 과세 표준을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 단기법인세는 아까 쭉 계산했던 거에서 과세 표준의 세율을 곱한 즉 단기 법인세 부담액을 얘기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단기 법인세 혹은 단기 법인세 부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433페이지로 가면 세무기준액이라는 게 나와요. 세무기준액. 자, 세무기준액은 또 뭐냐? 세무기준액. 영어로는 텍스 베이스라고 얘기를 해요. 텍스 베이스. 얘는 뭐냐 하면 세법에서 바라보는 자산 부채의 장부 금액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가장 쉬운 예로 미수 수익을 한번 볼게요. 미수 수익. 자, 미수 수익은 얘는 일단 원천징수 대상인 것으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얘는 현금주의에 따라서 세법에서 입금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자, 미수 수익이 자, 회계에서 여기는 법인세. 자, 회계에서 우리가 결산을 하면서 미수수익을 내서 100을 결산에 반영을 했어요. 차변의 미수수익 100, 대변의 이자수익 100 이렇게 결산 정리분계를 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세법에서는 이 미수수익이 이자수익이 아니죠. 발생주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자를 받을 권리가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따라서 바라보면 얘는 0이 돼야 되는 거야. 0. 회계에서는 미수수익이 100이지만 세법에서는 0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법에서 바라보는 요 0. 예. 얘를 뭐라고 부르냐? 바로 세무기준액이라고 불러요. 또 하나 예를 들면 우리가 기계장치를 갖고 있어요. 기계장치. 근데 취득원가는 똑같이 100이에요. 취득원가는 회계 등 세법에는 둘 다 100이야. 근데 문제는 감가상각 누계액을 봤더니 자, 회계에서는 30이야. 그래서 장부 금액이 70이었어. 근데 세법에서는 이 감가상각 누계액이 20이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80이다. 장부 금액이. 그러면 세법에서 바라보는 요 기계장치 장부 금액 요거 80. 얘를 바로 세무기준액이라고 불러요. 그럼 차이나는 10만큼은 뭐가 된다? 회계상 자본이 어떻게 돼 있다? 자산을 적게 잡았으니까 과소계상이 돼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세무기준액은 자산 부채를 세법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그 장부 금액을 세무기준액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에 보면은 일시적 차이라고 나왔어요. 일시적 차이.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일단 회계이익이 있고요. 회계이익이 있고 과세 소득이 있어요. 이 둘 간에는
아까 말했던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예를 들어 손익 귀속식이라든지 자산 부채의 평가 기준이라든지 혹은 조세 정책적인 목적에 의해서 차이가 발생을 해요.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자, 이 차이는 크게 두 덩어리로 쪼개져요. 자, 하나는 뭐냐면 일시적 차이야. 일시적 차이. 다른 하나는 일시적 차이가 아닌 차이야. 일시적 차이가 아닌 차이. 과거에는 얘를 영구적 차이라고 불렀어요. 영구적 차이. 뭐 지금도 약간 혼용해서 쓰긴 하는데 정확히는 일시적 차이가 아닌 차이를 얘기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일시적 차이는 그럼 뭐냐? 일시적 차이는 특정 회계 연도에 예를 들어서 아까 손익 귀속식이라든지 자산 부채 평가 기준 혹은 조세 정책적인 목적에 의해서 차이가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특정 회계 연도에. 근데 그 이후에 다음 연도 이후에 미래 회계 기간에 반대의 세무조정을 통해서 해소되는 차이예요.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를 해소시킬 수 있는 반대의 세무조정을 통해서 그런 차이를 일시적 차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미수수익 같은 거 우리가 2001년도에 차변의 미수수익, 대변의 이자 수익 해가지고 수익을 계산을 했어요. 근데 법인세법에서는 얘가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세무조정을 하죠. 얘는 입금이 아니다. 즉 입금 불산입 조정을 하고 미수수익 얼마에서 괄호치고 소득처분은 유보라고 돼 있어요. 유보. 그러면 이 미수수익은 언제 소멸돼요? 실제로 그 다음 연도에 현금으로 이자를 지급받을 때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가 소멸되죠. 그죠? 그래서 반대 세무조정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 연도에. 그래서 그 다음 연도에는 우리는 차변의 뭐 현금 예금, 대변의 미수수익 이렇게 해서 계산을 분개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수익으로 계산된 건 없어요. 근데 세법에서는 이 미수수익 없어진 거를 실제로 수익으로 본다는 거죠. 그럼 회사가 입금으로 계산한 게 없는데 입금으로 보기 때문에 조정을 어떻게 된다? 얘는 입금에 더해줘라. 그래서 입금 산입, 미수수익 그리고 금액하고 소득처분은 부의 유보가 되는 거죠. 부의 유보. 그래서 이런 일시적 차이에는 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가산할 일시적 차이. 가산할 일시적 차이. 중요한 거는 근데 여기에 생략된 단어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냥 가산할이 아니라 미래 가산할. 미래. 글자가 좀 이상하네요. 미래에 가산할 일시적 차이. 가산할 차이. 그 다음에 미래에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있어요. 차감할 차이, 일시적 차이. 그리고 미래의 반대 세무조정을 통해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를 소멸시킬 수 없는 그런 사항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자기주식 처분 이익이라든지 자기주식 처분 손실이에요. 자, 자기주식 처분 이익은 회계에서 뭘로 봐요? 자본 잉여금으로 보죠. 근데 법인세법에서는 과세소득으로 본다는 거죠. 근데 회사가 자기주식 거래를 통해서 자기주식 처분 이익을 계상을 했어요. 근데 이 자기주식 처분 이익은 손익계산서에는 안 나타나죠.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에는 안 나타나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얘는 일시적 차이가 아닌 차이가 되는 거야. 그 자기주식 처분이익이 발생한 그 해에 그 처분이익에 대한 세금을 내면 끝나는 거예요. 얘는 미래에 반대세무조정이 있을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산 부채를 건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본 항목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를 일시적 차이가 아닌 차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시적 차이 설명을 했고요. 그 페이지 지금 433페이지 가운데 박스에 보면은 일시적 차이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놨는데 얘는 한번 읽어보세요. 아까 얘기했던 손익 귀속 시기의 차이라든지 자산 부채의 평가 기준의 차이라든지 혹은 기타 조세 정책적인 목적에 대한 차이에 의해서 발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단에 보면 이제 가산할 일시적 차이, 차감할 일시적 차이 설명이 돼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 페이지 434페이지에 보면은 일시적 차이로 인한 이연법인세 인식 사례 해가지고 미수수익이라든지 준비금 이런 것들이 설명이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설명한 거를 기초로 해서요.
그 다음에 그 지금 페이지 435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예제가 있는데 예제 한번 간단히 보고 갈까요? 자, 회사는 2001년도 7월 1일에 지분 상품을 10,000원에 구입하고 기타 포괄손익인식 금융자산, 즉 뭐 매도 가능 증권 이런 걸로 분류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12월 말에는 공정가치가 12,000원에 해당이 됐어요. 근데 이 지분 상품 관련돼서 연도말 회계 처리를 하고 법인세율은 20%라고 가정을 해라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자, 7월 1일자에 자, 매도 가능 증권을 취득했다.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금액은 10,000원. 대변에 뭐 현금 되겠죠, 그죠? 현금 뭐 10,000원. 그리고 12월 말이 됐어요. 12월 말이 됐는데 공정가치가 12,000원이 됐어. 자, 그럼 일단 공정가치 평가를 먼저 수행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 금액이 2,000원만큼 증가하겠죠. 12,000원 만들어줘야 되니까. 대변에는 뭘 쓴다? 매도 가능 증권의 평가 이익인데 얘는 뭐가 된다? 기타 포괄 손익이다라는 거죠. 단기 손익이 아니고. 그래서 2,000원이 돼요. 자, 그러면 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은 공정가치 평가를 적용함에 따라서 발생한 평가 이익이고 기타 포괄 이익으로 보기 때문에 얘는 뭐가 된다? 단기 손익에는 반영이 안 되지만 얘는 회계상 자본을 늘려주는 효과가 있죠. 근데 세법에서는 이 평가 이익을 인정하지 않죠. 그러면 지금 세무 기준액은 얼마가 되냐면 10,000원이 되는 거죠. 12,000원이라 10,000원이 되는 거고 회계상 금액은 12,000원이야. 그러면 그 차이에 대한 법인세 효과를 없애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차변 대변해 놓고 평가 이익을 없애주고요. 평가 이익을 얼만큼 없애주느냐? 요 일시적 차이 2,000원에 대한 법인세 효과. 법인세율이 아까 20%였죠, 그죠? 요거에 대한 법인세 효과, 즉 400원만큼 평가 이익을 줄여줘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일시적 차이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온다? 이연 법인세가 온다. 이연 법인세 부채가 오겠죠, 그죠? 부채. 그래서 400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는 과세소득을 구성하지는 않기 때문에 단기 법인세나 법인세 비용에는 영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연 법인세로 조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연 법인세. 전환권 대가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436페이지를 보면 이연 법인세의 인식 대상이 나와요. 이연 법인세의 인식 대상. 자,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이연 법인세의 인식 대상은 기본적으로 회계이익과 가세소득 간의 혹은 회계상 자본과 세법상 자본 간의 일시적 차이가 바로 인식의 대상이 되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시적 차이를 대상으로 한다라는 거에 주의할 필요가 있고요. 자,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연법인세 자산이에요. 이연법인세 자산. 자, 이연법인세 자산은 뭐냐면, 자, 일시적 차이 중에서 단기의 과세소득을 증가시키기는 하지만 이 세무조정 사항이 미래 기간에는 반대의 세무조정을 통해서 미래의 과세소득을 감소시켜주는 효과가 있는 항목이다. 그러면은 그 미래 차감할 일시적 차이에 대한 그 법인세 효과를 우리가 이연법인세 자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산이다. 자, 근데 그리고 올해 회계년도, 당해 회계년도에 과세소득을 감소시켜주기는 했지만 미래에는 반대 세무조정을 통해서 미래 과세소득을 증가시킴으로써 법인세 부담액을 늘릴 걸로 예상되는 항목들은 이연법인세 부채로 인식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주의할 거는 뭐냐면 이연법인세 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자, 부채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그냥 부채로 다 인식하면 돼요. 근데 이연법인세 자산은 뭐냐면 실제로 우리가 미래에 과세소득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을 해야 돼요. 근데 미래에 우리 과세소득을 추정을 해봤더니 향후 10년 동안 계속 결손이 날 것 같아. 그럼 우리는 미래 10년 동안에 이 반대 세무조정을 통해서 법인세 혜택을 누릴 수가 없죠. 절세 효과를.
그런 항목을 우리가 자산으로 인식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부채는 전액을 다 인식을 해야 되고요. 법인세 효과를. 자산의 경우에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미래 과세소득을 감소시킬 가능성을 판단을 해야 돼요. 판단을. 그 자산성을 판단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에 주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중간에 그 교재 한번 읽어보면 이연법인세 자산의 의의죠. 자, 차감할 일시적 차이의 법인세 효과는 미래 법인세 부담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이 과세소득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 여기 빨간 줄 쳐야 되겠죠. 모든 차감할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 자산을 인식한다라는 거죠. 주의를 해야 된다. 나머지는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437페이지로 가서 거기 이연법인세 자산의 인식이 나오죠. 2번. 거기에 보면은 그 셋째 줄에 과세소득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한번 읽어보세요. 보통 그 문제에서는 과세소득의 발생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다를 다 주어져요. 얘는 예시적으로 지금 써놓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연법인세 자산의 측정이에요. 측정. 그 하단에 보면 437페이지에 한번 읽어보면 이연법인세 자산은 보고기간 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에 근거해서 당해 자산이 실현될 회계기간에 여기 실현이란 말에 괄호치고 소멸이라고 얘기해요. 소멸. 일시적 차이가 소멸되는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사유를 사용하여 과세 당국에 납부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측정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 표에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실현 가능한 차감할 일시적 차이에다가 그 일시적 차이가 소멸되는 회계년도에 세율을 적용하는데 세율도 그냥 세율이 아니라 평균 세율이다라는 거, 평균 세율. 자, 이 얘기는 뭐냐? 자, 현행 지금 우리나라 법인세법의 세율 구조를 보면 제가 지금 그 업데이트가 안 돼서 그러는데 아마 3단계 초과 누진 세율일 거예요. 3단계. 그래서 아마 그 과세 표준 2억 이하는 6%. 그리고 과세 표준 2억에서 200억 구간은 20%. 그다음에 200억 초과 구간은 아마 22%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제 기억에. 자, 만약에 세율 구조가 이렇다. 3단계 초과 누진 세율 구조다라고 돼 있어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세전 이익이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이 예를 들어서 300억이고 과세 소득은 예를 들어서 뭐 350억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350억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법인세 부담액을 한번 구해볼게요. 법인세 부담액. 자, 그럼 350억 기준으로 해야 되니까 2억 이하는 6%, 260이 1,200만 원이고 더하기 2억에서 200억에 20%, 198억에 20%니까 198억. 그러면 19억 8천, 38억, 39억 6천이죠, 그죠? 39억 6천. 그 다음에 150억에 대해서는 22%. 그러면 33억이죠, 그죠? 33억. 그럼 얘를 계산하면은 얼마냐? 여기 72억 7,200. 얘를 계산해 봤더니 72억 7,200만 원이야. 자, 그러면 평균 세율은 뭐냐? 평균 세율은 분모의 세전이 300억을 쓰고요. 과세소득이 아니야. 세전이익이야. 300억 분의 72억 7,200. 72.72억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하면
평균 세율이 얼마냐? 24.24%예요. 24.24%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평균 세율을 법인세 효과 구할 때 적용하는 세율로 적용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의 그 세전이익이 300억이기 때문에 200억 초과분에 대한 22% 얘를 적용하겠다. 얘는 한계 세율이죠, 그죠? 한계 세율. 요 한계 세율을 적용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요 평균 세율을 적용을 해라라는 거죠. 평균 세율을. 자,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438페이지에 보면은 이연법인세 자산의 검토. 아까 그 자산성 검토를 하라 그랬었죠, 그죠? 그 얘기였고요. 그 중간에 예제가 나오죠. 예제. 자, 요 예제를 한번 풀어보고 넘어갈게요. 자, 회사는 2001년도 1월 1일에 현금 100만 원을 지급해서 기계장치를 취득을 했다. 자, 회사는 동기계장치에 대해서 내용연수 4년 잔존가치 없이 연수합계법으로 감가상각을 하는데 세법에서는 정액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2001년도부터 연도별 세전이익은 300만 원이고 매년 동일하게 발생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된다. 즉 과세소득의 발생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법인세율은 30%가 적용이 된다. 이때 법인세 관련된 회계 처리를 연도별로 해봐라. 단 2001년 1월 1일자 얘는 일시적 차이가 없는 걸로 가정을 한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여기가 2001년, 2년, 3년, 4년이에요.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그죠? 그래서 연도별로 세전 이익을 한번 계산을 해보면 자, 300만 원씩 발생을 하죠, 그죠? 자, 1000단위 떼고 3,000, 3,000, 3,000, 3,000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 감가상각과 관련된 일시적 차이가 존재를 하죠, 그죠? 일시적 차이. 그러면 일시적 차이를 밑에서 일단 계산을 해볼게요. 자, 어떤 일시적 차이가 있느냐?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돼 있고요. 자, 그러면 회계상 감가상각비, 회계상 감가상각비 계산을 해보면 자, 2001년도에는 연수합계법이니까 내용연수 4년이고 어떻게 돼요? 자, 취득원가 100만 원 곱하기 잔존가치는 0이니까 그죠? 그러면 자, 분모는 연수를 합계해야 되죠. 1, 2, 3, 4 다 더하면 10이죠, 그죠? 10이고 1차 년도에는 4가 되죠, 4. 그래서 1차 년도 감가상각비는 40만 원이 된다. 2차 년도는 1000 곱하기 10분의 3 해서 여기는 30만 원. 3차 년도는 20만 원, 4차 년도는 10만 원 이렇게 되죠. 연수합계법. 그러면 계산할 줄 알죠? 할 줄 알아야 돼. 자, 그 다음에 세법상 감가상각비. 세법상 감가상각비. 얘는 종액법이라 그랬어요. 그럼 100만 원을 4년 동안 나눠줘야 되죠, 그죠? 잔존가치가 0이니까 100만 원 나누기 4 해서 4차 년도 모두 25만 원씩 감가상각비가 계상돼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1차 년도를 보면 세법에서는 25만 원만 감가상각비를 인정하지만 회사는 실제로 40만 원을 비용으로 처리했어요. 그럼 이거만큼 과세소득이 더 줄어들었겠죠. 그러면 이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어떻게 된다? 세무조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일시적 차이가 발생을 하는데 여기에는 150만큼 발생을 했고요. 여기는 자, 회계상으로는 30만 원 계상했지만 회계상으로는 25만 원만 인정이 돼. 그러면 한도를 넘어간 게 한도 초과액이 50만 원이 되죠, 그죠? 그리고 3차 연도에 가서는 오히려 회계상 감가상각비가 더 적어요.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5만 원이 되고 4차 연도에는 마이너스 150만 원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연법인세를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이연법인세.
자, 근데 얘가 자산인지 부채인지를 따져봐야 되는데, 자, 1차 년도에는 감가상각비를 한도를 초과해 가지고 비용으로 잡은 이 15만 원, 얘를 어떻게 했다? 과세소득에 더해줘야 돼요. 과세소득에 더해줘야 돼. 자, 그럼 올해의 과세소득은 15만 원만큼 증가를 했겠죠. 그러면 얘는 미래에 반대 세무조정을 통해서 미래의 과세소득을 줄여주는 항목이죠, 그죠? 그럼 얘는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되는 거야. 미래 차감할 일시적 차이, 그죠? 그래서 과세소득이 되고요, 여기가. 그러면 여기가 315만 원이 과세소득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율은 아까 30%, 여기도 30%, 30%, 3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법인세 부담액이 나오죠, 그죠? 법인세 부담액 315만 원에 30%니까 얼마? 얘가 94만 5천 원, 94만 5천 원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미래의 과세소득을 줄여줄 차감할 일시적 차이니까 이연법인세 자산이 되는 거죠. 자산이 되는데, 자, 여기에 지금 한 칸이 빠졌는데 기초 시점 아까 2001년도 1월 1일에는 일시적 차이가 없다 그랬죠. 그럼 출발 자체가 0이에요. 0. 그리고 2001년 말에는 요 15만 원에 대한 법인세 효과 15만 원 곱하기 30% 해서 얼마? 4만 5천 원만큼이 기말에 이연법인세 자산으로 남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2002년도를 가봤더니 이때는 미래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50만큼 더 증가했네요, 그죠? 그럼 이때는 누적 금액이 얼마가 된다? 200이 된다. 2002년 말 기준으로는. 그러면 20만 원에 대해서 30%, 즉 얼마? 6만 원만큼이 이연법인세 자산으로 남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3차 년도 말에 가서 봤더니 이때는 어때요? 50만 원만큼은 이미 반대 세무조정을 통해 소멸됐어. 그러면 잔액이 얼마가 남아야 된다? 15만 원이 남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즉 15만 원에 대한 법인세 효과만큼이 기말에 남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15만 원 곱하기 30%니까 다시 4만 5천 원이 남아 있어야 되고 2004년도에는 모든 일시적 차이가 소멸됐죠. 이 감가상각비와 관련된 게. 그럼 기말 이연법인세 자산은 0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법인세 부담액을 한번 구해볼게요. 그럼 2002년도에는 일시적 차이 아까 50만큼 증가했죠. 그럼 50만큼 더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2003년도에는 50만큼 빼줘야 돼요. 2004년도에는 150만큼 빼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세소득을 구해보면 3050, 그 다음에 여기는 2950, 그 다음에 여기는 2850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연도별 법인세 부담액을 계산을 해보면 여기는 91만 5천 원, 그 다음에 여기는 88만 5천 원, 88만 5천 원, 그 다음에 4차 년도는 85만 5천 원, 85만 5천 원. 근데 이 법인세 부담액에다가 일시적 차이의 법인세 효과 변동분을 고려를 해줘야 돼요. 자, 1차 년도를 보면 기초의 이연법인세 자산이 0이었다가 기말에 4만 5천 원이 됐어요. 그러면 이연법인세 자산이 증가를 했죠. 그럼 이연법인세 자산이 증가했다. 자산이 증가했다라는 것은 비용 측면에서는 감소됐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죠? 비용을 취소를 해야 된다. 즉 어떻게 된다? 여기에 요거 이제 지울게요. 얘를 일단 지우고 요 밑에 이연법인세 자산 금액만 남겨볼게요. 여기에 이연법인세 변동. 중요한 거는 이연법인세 잔액이 아니라 변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가 플로우 개념이니까. 그래서 이연법인세 변동이 1차 년도에는 45만큼 자산이 증가했어요. 그럼 얘는 45만큼 비용을 빼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2차 년도에는 자산이 15만큼 증가했어요. 그럼 15만큼 비용을 빼줘야 되겠죠. 법인세 비용을. 그리고 3차 년도에는 지금 6만 원이 4만 5천 원 됐어요. 자산이 감소를 했죠. 자산이 감소했기 때문에 비용은 증가한다. 그래서 여기는
15만큼 더해줘야 되고 여기는 어떻게 된다? 45만큼 더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연도별 법인세 비용을 구해보면 모두 얼마가 된다? 바로 90만 원이 된다라는 거죠. 90만 원. 90만 원. 얘는 아까 처음에 설명했던 법인세 회계의 필요성 부분에서 설명했던 거랑 비슷한 개념이죠. 그죠? 그래서 연도별 법인세 비용이 90만 원으로 모두 동일하다. 세전이익도 300만 원으로 동일하고요. 그죠? 자, 그럼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할 거냐? 자, 1차 년도만 한번 해보면 회계 처리. 자, 차변, 대변. 제일 먼저 뭐를 했냐면 당기 법인세 부담액을 먼저 인식해야 돼요. 그거를 개정 과목을 당기 법인세 부채. 당기 법인세 부채. 금액은 94만 5천 원 이렇게 적고요. 그 다음에 이연법인세 변동을 인식을 해줘야 돼요. 근데 여기는 지금 이연법인세 자산이 증가를 했죠. 이연법인세 자산이 증가했으니까 차변이죠. 그죠? 차변에다가 이연법인세 자산. 얼마? 4만 5천 원. 따라서 차이 나는 금액이 뭐다? 바로 법인세 비용이다라는 거죠. 법인세 비용. 얼마? 90만 원. 이렇게 분계를 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제를 한번 살펴봤고요. 나머지 연도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자, 이연법인세 부채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죠. 그죠? 440페이지예요. 그래서 의의를 한번 보면 가산할 일시적 차이가 발생을 하면 미래 과세소득이 증가하게 되어서 미래 납부할 법인세를 증가시킨다. 이로 인해서 미래 자산 유출이 증가하게 돼요. 이 자산은 현금이겠죠. 그죠? 법인세는 현금으로 내야 되니까. 이를 이연법인세 부채로 계상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인식에 가서 이연법인세 자산과 달리 이연법인세 부채의 경우에는 미래 과세소득의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지 않고 바로 모두 부채로 인식을 한다라는 거죠.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부채를 인식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주의할 게 첫 번째,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할 때. 자, 영업권은 뭐냐면 우리가 다른 회사를 인수합병할 때, 예를 들어서 사업을 양수하거나 혹은 다른 회사의 지분을 양수할 때 뭔가 우리가 그 회사의 자산 부채 공정가치 이외에 추가적으로 더 얹어준 거, 일종의 권리금이죠. 그거를 바로 우리가 영업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영업권. 이 영업권에 대해서는 법인세 효과를 별도로 인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영업권에서 법인세 효과를 인식하게 되면 계속 순환 계산이 들어가요. 순환 참조가 되기 때문에 이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할 때는 이연법인세를 인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머지 2번, 3번도 한번 읽어보세요. 그 이연법인세 부채의 측정도 이연법인세 자산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미래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다가 그 일시적 차이가 소멸될 걸로 예상되는 그 회계연도의 평균 세율을 적용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41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법인세 유례 선택이에요. 법인세 유례 선택. 자, 이거는 뭐냐면 미래 법인세율의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어느 시점에 세율을 적용할 거냐. 그러니까 올해 우리 결산할 때 올해 시점에 법인세율을 적용할 거냐, 아니면 변경될 걸로 확정이 돼 있는 미래의 세율을 적용할 거냐라는 거죠. 정답부터 얘기하면 미래 세율을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미래 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자, 세율. 자, 그래서 이 미래 세율의 적용과 관련해서는 회계 처리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존재를 해요. 하나는 뭐냐면 교재에 있지만은 자산부채법이에요. 자산부채법. 이 자산부채법은 뭐냐면 일시적 차이가 소멸되는 소멸 시점에 세율을 적용을 하는 것을 우리가 자산부채법이라고 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연법인세 자산부채의 금액을 우리가 적정하게 측정을 하겠다라는 그런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즉 뭐 중심이다? 얘는 재무상태표 중심이다라는 거죠. 재무상태표 중심. 자, 이에 반해서 이연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연법. 자, 이연법은 뭐냐면 일시적 차이의 발생 시점의 세율이에요. 발생 시점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당해 회계 기간의 기간 손익 계산에 관심이 더 많아요. 즉 손익 계산서 중심이에요. 중심.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IFRS에 대해서 이제 이론적인 일을 공부를 했지만, 자, IFRS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 중에 어떤 거 중심이다? 재무상태표 중심이다라는 거예요. 재무상태표 중심. 그래서 우리는 회계기준에서는 뭘 인정한다? 자산부채법을 인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세금 효과의 계산 얘도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기타 고려 사항으로 돼 있는데 첫 번째 나오는 게 자본에 직접 인식되는 법인세 비용 이렇게 돼 있어요. 자본에 직접 인식되는 법인세 비용. 얘는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회사가 자기 주식 거래를 통해서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발생을 했다라는 거야. 자기 주식 처분 이익. 자, 그럼 회계처를 어떻게 하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장부 금액 1,000원짜리 자기 주식을 1,500원에 매각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현금이 1,500원이 들어오겠죠. 그리고 자기 주식은 장부 금액이 금방 1,000원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럼으로써 우리는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생긴다. 얼마만큼? 500원만큼 처분 이익이 생긴다라는 거죠. 근데 이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은 얘는 자본 잉여금이죠. 자본 잉여금. 그래서 얘는 단기 순이익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은 법인세법상 과세 대상 소득이에요. 그럼 법인세는 부담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얘는 일시적 차이냐 일시적 차이가 아니냐라는 거죠. 근데 얘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일시적 차이가 아니죠. 미래에 반대 세무 조정을 하질 않아요. 자,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발생했을 때 손익계산서에는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세무 조정을 해야 되겠죠. 그죠? 어떤 조정을 해요? 입금에 반영을 안 했으니까 입금에 산입을 하고요. 입금 산입하고 그다음에 과목은 자기 주식 처분 이익 그리고 금액은 500원 그리고 소득 처분은 뭐가 된다? 얘는 자본에만 영향을 미쳤으니까 어떻게 된다? 기타 또는 잉여금 할게요. 잉여금 자본에 직접 더해진 항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요거에 대해서 이제 법인세 효과를 어떻게 인식을 할 거냐라는 거죠. 얘는 자본 항목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말하는 자본에 직접 가감되는 법인세 비용을 얘기한다. 그럼 얘는 일시적 차이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이연법인세를 건드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 법인세 비용을 건드려야 돼요. 대변에. 그래서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을 줄이고요. 자, 만약에 세율이 30%라고 가정을 하면 500원 곱하기 30% 해서 150원을 없애주고 상대편 계정 과목을 뭘 쓴다? 얘는 일시적 차이가 아니니까 이연법인세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아까 매도가능증권 처분이 걔는 일시적 차이니까 여기에 이연법인세가 왔지만 얘는 일시적 차이가 아닌 차이야. 그러면 대변에 뭐가 와야 된다? 바로 법인세 비용이 와야 된다라는 거죠. 법인세 비용. 금액은 150. 이렇게. 그죠? 그 나머지 항목들은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443페이지에 보면은 그 결손금하고 세액공제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이 결손금하고 세액공제는 뭐냐면 결과적으로 미래에 우리가 납부할 법인세액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요. 왜냐면 올해 발생한 결손금은 향후 10년 동안 우리의 과세소득에서 빼주게 돼 있거든. 세액공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최저한세 때문에 우리가 공제를 다 받지를 못했다 이거야. 예를 들어서 100만 원 공제를 받아야 되는데 최저한세 때문에 50만 원만 공제받고 50만 원을 못 받았다 이거야. 그럼 그 공제 못 받은 50만 원은 뭐가 된다? 2월 시켜서 공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얘를 2월 세액공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두 항목이 모두 공이
미래 과세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높다면 이연법인세 자산을 인식하는 대상이 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뭐 상계 얘기는 넘어가고요. 상계 얘기는 넘어가고 어디를 보느냐. 자, 예제는 뒤에 연습 문제 가서 하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주의를 할 게, 자, 445페이지의 제일 하단에 보면은 그 현재 가치 평가의 배제가 있어요.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이연법인세 자산 부채는 아까 봤지만은 미래 어느 시점에 소멸할지, 뭐 1년 뒤가 될지, 2년 뒤가 될지, 3년 뒤가 될지, 그게 뭐 항목별로 좀 다르긴 하죠, 그죠? 그래서 1년 이상의 장기간에 소요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된다? 현재 가치 평가를 하지 않는다. 자, 우리가 보통 장기 연물 조건의 거래 이런 것들은 현재 가치로 평가를 하는 게 일반적이었죠, 그죠? 근데 이연법인세 회계를 적용을 할 때는 현재 가치 평가 얘기는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의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이연법인세 자산 부채는 유동 항목과 비유동 항목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뭘로 한다? 비유동 항목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주의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법인세 비용의 계산 절차가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죠. 446페이지에. 그래서 법인세 비용의 계산 절차는, 자, 결론만 얘기하면 첫 번째 제일 먼저 뭐를 해야 된다? 당기 법인세 부담액, 당기 법인세 부채를 먼저 계산을 해야 되고요. 계산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를 해야 되느냐? 기말 이연 법인세를 계산을 해야 된다. 법인세 계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연 법인세의 변동, 기초 기말에 이연 법인세 변동액을 뽑아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손익계산서상에 계산될 법인세 비용은 어떻게 구하느냐? 당기 법인세 부채에다가 뭐를 더하고 뭐를 빼느냐? 자, 더하는 건 뭐냐면, 자, 이연 법인세 부채가 증가했을 때, 자, 부채가 증가하면 차변에 비용을 기록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부채 증가, 여기 생략했어요. 이연 법인세 부채 증가, 그리고 혹은 이연 법인세 자산의 감소를 더한다. 그리고 또 빼주는 항목도 있겠죠. 빼주는 항목은 뭐다? 부채의 감소, 혹은 자산의 증가. 이연 법인세 자산의 증가를 빼준다. 이렇게 해서 법인세 비용을 구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계산 절차예요. 자, 예제는 뒤에 연습 문제 가서 풀도록 하고요.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연습 문제 풀고서 이제 수업을 마무리할게요. 자, 여러분들 교재 어디를 보냐면은 452페이지가 되겠죠, 그죠? 452페이지. 자, 1번을 먼저 보면 다음 중 재무상태표상 자산부채 장부금액과 세무회계상 자산부채 가액인 세무기준액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항목으로 옳은 것은 돼 있는데, 얘는 한마디로 말하면 뭘 찾으라는 거예요? 일시적 차이에 해당하는 항목을 찾으라는 뜻이에요. 일시적 차이. 1번에 보면은 단기 손익인식 금융자산의 평가이익, 즉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 이런 것들이죠. 얘는 뭐다? 자산부채의 평가 기준이 달라서 회계에서는 공정가치로 평가하라고 하고 세법에서는 역사적 원가를 적용하라고 하니까 차이가 발생을 한 거다. 즉 일시적 차이다라는 거죠. 1번. 그러니까 소득처분으로 얘기를 하면 얘는 유보로 소득처분되는 항목들, 유보 주로. 그리고 2번, 3번, 4번은 유심히 보면 여러분들 법인세법 공부를 해보면 요 세 가지 항목들은 기타 사회 유출로 처분되는 항목들이에요. 그래서 그 세무기준액과 회계상 장부금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차이가 아니죠. 그래서 답이 1번이고요. 2번 법인세 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돼 있어요. 1번 이연법인세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된다. 아니죠. 이연법인세는 모두 비유동 항목이다라는 거죠. 2번, 그러니까 1번이 틀렸죠. 답이고 2번 이연법인세 부채는 비유동 부채로만 계상한다. 맞죠.
3번 차감할 일시적 차이에 대응할 수 있는 미래 과세 이익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이연법인세 자산을 인식한다. 맞죠? 그죠? 4번 이연법인세 자산 부채를 측정할 때는 평균 세율을 적용해서 측정한다. 여기에 한계 세율 이러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이 답이다. 자, 3번. 자, 2002년도 손익계산서에 계상될 법인세 비용을 구해봐라. 자, 여기다 대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일단 단기법인세가 얼마죠? 단기법인세 부채가 200만 원. 근데 이연법인세 금액을 봤더니 둘 다 이연법인세 자산이야. 근데 2001년 말이 기초죠. 그죠? 기초에는 30만 원이던 게 2002년 말 기말에는 50만 원 됐어. 자산이 증가했죠. 자, 자산의 증가니까 어떻게 돼? 여기 자산의 증가 빼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얼마? 20만 원만큼 증가했죠. 그래서 법인세 비용은 180만 원이 된다. 2번이 답이 되겠어요. 4번 법인세 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돼 있어요. 1번 법인세 회계의 이론적 근거는 수익 비용 대응 원칙이다. 맞죠? 그죠? 2번 차감할 일시적 차이는 이연법인세 자산을 발생시킨다. 맞죠? 그죠? 3번 이연법인세 자산 부채는 현재 가치로 할인한다. 아니죠. 현재 가치 평가 안 한다 그랬어요. 3번이 틀렸다. 4번 일시적 차이로 인해서 법인세 비용과 단기법인세의 차이가 발생을 한다. 얘는 맞죠. 그죠? 자, 5번 다음은 2001년과 2002년의 말에 이연법인세 자산 부채 내역이다. 회사가 2002년도에 인식할 법인세 비용은 얼마인가? 자, 법인세 부담액은 28만 원이다. 또 요거죠. 그죠? 요거에 대입하면 돼요. 그래서 대입을 해보면 자, 법인세 부담액은 지금 28만 원이죠. 그죠? 28만 원에서 출발을 하고 이연법인세 금액을 봤더니 2001년 말에는 이연법인세 부채가 있었고 2002년 말에는 15만 원의 자산이 있었어요. 그럼 얘를 끊어서 봐야 돼요. 기초 대비 기말 봤을 때 자산은 증가했죠. 자산의 증가는 빼주고요.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얼마? 15만 원. 자, 그리고 이연법인세 부채를 봤더니 부채 금액은 감소했어요. 그죠? 부채의 감소 마이너스. 그죠? 마이너스 5만 원. 그래서 계산하면 8만 원이 법인세 비용이 된다라는 거죠. 1번이 답이 되겠어요. 자, 6번. 2001년과 2002년 말에 법인세 회계 관련된 사항이다. 2002년에 계상할 법인세 비용은 얼마인가 라고 돼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2002년도에 일단 법인세 부담액을 먼저 구해야 되겠죠. 요 공식에 대입하는 거예요. 자, 법인세 부담액이 얼마? 지금 20만 원은 똑같죠. 그죠? 20만 원이고요. 얘 왜 이래? 여기가 20만 원이고. 그죠? 그 다음에 이연법인세 자산이 지금 기초에 만 원이던 게 기말에 얼마? 5만 원이 됐어요. 즉 4만 원만큼 자산이 증가했죠. 자산의 증가 빼줘야 되죠. 그죠? 마이너스 얼마? 4만 원. 그래서 2002년도 법인세 비용은 얼마가 된다? 16만 원이 되겠죠. 그죠? 3번이 답이 되겠어요. 자, 7에서 9번. 자, 2001년에 영업을 개시한. 야, 요 뜻은 뭐냐면 2001년도 1월 1일에는 회계상 자본하고 세법상 자본이 차이가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일시적 차이가 없었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2001년도에 과세소득 자료예요. 그래서 세전이익이 100만 원. 그 다음에 세무조정사항을 봤더니 80만 원만큼 더해졌네요. 근데 그 중에서 일시적 차이가 60만 원이고 일시적 차이가 아닌 차이가 20만 원이 있었다. 그래서 과세 표준은 180만 원이 돼서 세율이 20%다. 그리고 일시적 차이는 2002년과 3년에 30만 원씩 소멸하고 세율은 미래 변동이 없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질문 7번이 2001년도에 납부할 단기법인세는 얼마인가? 라고 돼 있어요. 얼마일까요? 과세표준 180만 원에다가 세율 20% 곱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36만 원이 단기법인세가 된다. 2번이 답이 되겠고. 자, 8번. 2001년 말 재무상태표에 계상될 이연법인세 금액을 구해봐라. 자, 이연법인세 금액은 일시적 차이를 봐야 된다 그랬죠. 자, 일시적 차이.
자, 일시적 차이를 봤더니, 자, 지금 2001년 말이죠, 그죠? 2001년 말이에요, 지금이. 자, 우리는 지금 2001년 말이고, 2001년. 미래 시점은 2002년, 2003년이야. 자, 현재 시점에 발생한 게 얼마다? 바로 60만 원인데, 자, 얘는 2001년도에 과세소득을 증가시켰죠, 그죠? 그럼 이 얘기는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미래에는 과세소득을 감소시키죠. 반대 세무조정을 통해서. 근데 얼마만큼 감소한다? 2002년에 30만 원, 2003년에 또 30만 원. 이렇게 감소를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요 세율은 지금 미래 시점에도 똑같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도 20%, 여기도 20%예요. 자, 그러면 미래 차감할 일시적 차이의 법인세 효과. 자, 미래 차감할 일시적 차이니까 이연 법인세 자산이 되겠죠, 그죠? 금액은 30만 원 곱하기 20%, 즉 6만 원. 여기도 6만 원이 되겠죠. 자, 그러면 2001년 말에 인식할 금액은 요 두 개를 더한 금액이 되는 거죠. 현재 가치 평가는 안 하니까 더하면 12만 원만큼 뭐가 된다? 자산이 된다. 이연법인세 자산.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죠. 8번은 9번에 법인세 비용을 구해봐라. 법인세 비용은 자, 아까 단기 법인세가 얼마였죠? 법인세 부담액이 180만 원에 20%, 즉 36만 원이었고요. 그다음에 기초 이연법인세는 0이었고 기말 이연법인세 자산이 12만 원이었죠. 자산이 증가했다. 자산이 증가했으니까 비용은 빼줘야 되겠죠, 그죠? 마이너스 12만 원. 그래서 법인세 비용은 얼마가 된다? 24만 원이 된다라는 뜻이죠. 자, 이제 455페이지에 문제 10번, 11번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세전이익을 봤더니 600만 원이에요. 세무조정을 봤더니 일시적 차이가 아닌 차이로 더하기 90만 원 됐고요. 일시적 차이를 봤더니 세 건이 존재하는데 전기 발생분이 소멸된 거예요. 전 10만 원만큼 반대 세무조정이 됐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이 40만 원, 미수이자가 50만 원 돼 있어요. 그래서 과세 표준은 670만 원. 그다음에 단기 법인세율은 30%예요. 그리고 미래세율은 아래와 같이 변동된대요. 내년에는 40%, 내후년에는 45% 이렇게. 그리고 일시적 차이의 소멸 시점을 봤더니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은 2002년과 3년에 각각 20만 원씩, 정기적금 미수이자는 2002년에 전액 소멸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아까 위에 있었던 전기 발생분의 소멸, 즉 2000년 말 현재 미래 차감할 일시적 차이는 10만 원이었다. 항목은 퇴직급여 충당부채 한도 초과액이었다. 그리고 그 차이는 단기 중에 모두 소멸되었다라는 거예요. 10번 질문을 보면은 2001년 말에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이연법인세 자산부채는 얼마인가? 자, 그러면 일시적 차이를 보면 돼요, 그죠? 전기 발생분은 단기에 다 소멸이 됐으니까 단기말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일시적 차이가 없는 거죠, 그죠? 얘는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고. 그럼 뭐만 고려하면 된다?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하고 정기적금 미수이자 두 건만 고려를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지금이 2001년이죠, 그죠? 지금은 2001년도고요. 자, 미래 시점은 지금 2년간이 주어졌죠? 2002년, 2003년. 그래서 2001년도에는 여기에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인데 2001년도에 40만 원만큼 가산이 됐고 2002년과 2003년에는 20만 원씩 소멸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미수이자. 자, 미수이자는 아까 50만 원이었죠? 올해는 50만 원 마이너스고 내년도에 반대로 세무조정이 되겠죠. 자, 여기는 없고요. 그러면 일시적 차이의 법인세 효과를 구하기 위해서 얘를 계산을 하면 여기에는 50만 원 빼기 20만 원이니까 30만 원. 얘는 부채가 되겠네요. 얘는 마이너스 20만 원. 여기에다가 세율을 적용해야 되죠. 세율. 근데 2002년도에는 아까 세율이 40%. 2003년도에는 45%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네. 그래서 여기는 법인세 효과가 12만 원.
여기는 마이너스 9만 원. 그래서 얘를 두 개를 더하게 되면 여기는 뭐가 된다? 이연법인세 부채가 된다. 부채 3만 원이 된다라는 거죠. 얘는 부채. 그죠? 그래서 부채 3만 원. 3번이 답이죠. 그죠? 자, 11번에 법인세 비용을 구해봐라 라고 되어 있어요. 2001년도. 자, 그럼 법인세 부담액은 아까 얼마였죠? 과세 표준이 670만 원이고 세율이 30%니까 670만 원 곱하기 30%. 얼마? 201만 원. 자, 201만 원에서 출발을 하고요. 자, 기말 이연법인세는 구했어요. 근데 기초 이연법인세를 우리가 아직 안 구했죠. 그러면 여기에서 기초 이연법인세를 구해보면, 자, 전년도 말에 일시적 차이는 한 건이라 그랬어요. 아까 퇴직급여 충당부채 한도 초과액. 금액은 10만 원. 얘는 미래에 차감할 일시적 차이라 그랬으니까 이연법인세 자산이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붙여주고 곱하기 세율은 얼마? 당기세율 30%. 즉 기초에는 이연법인세 자산이 3만 원이 있었다. 근데 기말에는 부채 3만 원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법인세 비용을 구하니까 법인세 부담액에다가, 자, 기초에 있던 이연법인세 자산이 사라졌어요. 즉 자산이 감소했죠. 자산이 감소했으니까 법인세 비용은 증가해야 되겠죠. 더하기 3만 원. 그리고 추가로 부채가 또 3만 원 증가했어요. 이연법인세 부채가. 자, 부채가 증가했으니까 비용도 더 해줘야 되겠죠. 그죠? 3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당기 법인세 비용은 얼마? 208만 원이 되겠다라는 거죠. 208만 원. 응? 아, 207만 원이죠. 아, 미안합니다. 208만 원이 아니고 207만 원입니다. 제가 더하기를 잘못했네요. 207만 원.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어요. 자, 12번. 다음 중 이연법인세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 항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돼 있어요. 1번 가산할 일시적 차이. 자, 미래 가산할 일시적 차이니까 미래의 과세소득을 증가시키고 미래 법인세 부담액을 증가시킨다. 1번은 부채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고 2번, 3번, 4번은 다 미래 과세소득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이연법인세 자산으로 인식할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자, 13번을 한번 보면, 자, 2001년 초에 설립된 회사가 장기 건설 계약과 관련된 수익을 재무보고 목적으로는 진행 기준, 세무 목적으로는 완성 기준으로 적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법인세율이 20%일 경우에 2001년도 말에 인식할 이연법인세 금액을 인식을 해봐라라는 거죠. 자, 얘는 어떻게 하느냐? 자, 회계에서는 수익을 얼마로 인식했어요? 회계. 자, 회계. 그리고 여기가 세법. 자, 회계에서는 진행 기준을 적용했다라고 했으니까 수익을 60만 원 인식을 했죠. 여기가 수익이야. 수익. 세법 기준으로는 지금 뭐 했다? 완성 기준을 적용했다. 즉 10만 원만큼 수익을 인식을 했다라는 거죠. 즉 회계상 수익이 세법상 수익보다 50만 원보다 더 50만 원만큼 많은 상황이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세무 조정을 해줘야 돼요. 세무 조정을. 자, 세법상으로는 입금이 아닌데 입금으로 계산을 한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어떻게 해야 된다? 입금 불산입 조정을 하고요. 계정 과목은 예를 들어서 매출액, 매출 금액은 50만 원. 그리고 소득처분은 뭐가 된다? 유보가 되는 거죠. 유보. 손익 귀속 시기의 차이기 때문에 유보라고 처분을 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얘는 언제 소멸된다? 미래 어떤 시점에 소멸되겠죠. 이 공사가 끝나는 시점에. 그죠? 그런데 법인세율은 얼마? 20%예요. 20%.
자, 그러면 얘는 지금 올해 과세 기간에는 과세 소득을 줄여줬죠. 50만 원만큼.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미래 과세 소득은 어떻게 된다? 증가하겠죠. 증가. 그럼 미래의 법인세 부담을 증가시키니까 얘는 부채가 되는 거야. 부채. 그러면 이연 법인세 부채가 되겠죠. 그죠? 법인세 부채. 즉 미래 가산할 일시적 차이. 유보가 아니고 여기 마이너스 유보예요. 죄송합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유보예요. 마이너스 유보. 그래서 이연법인세 부채는 50만 원 곱하기 세율 몇 퍼센트? 20%. 즉 10만 원이 이연법인세 부채 금액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얼마? 3번이 답이 되겠어요. 자, 14번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요. 15번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자, 16번. 다음 중 이연법인세 자산부채와 관련된 회계 처리를 가장 올바르게 수행한 회계 담당자는 1번. 이연법인세 계산을 하면서 유동, 비유동을 구분했다. 이러면 안 되죠. 그죠? 유동, 비유동이 아니라 그냥 비유동 항목이다. 2번. 이연법인세 자산부채는 현재 가치 할인을 하지 않는 것이 맞다. 맞죠? 그죠? 2번이 정답. 3번. 이연법인세 자산부채에 계산되는 세율, 적용되는 세율을 차이 발생 시점의 한계 세율로 인식했다. 안 되죠. 일시적 차이 소멸 시점에 평균 세율을 적용을 해야 되죠. 그죠? 틀렸고. 4번에 이연법인세 자산부채를 계산할 때 미수이자와 같은 일시적 차이는 제외하고 영구적 차이만 고려했어. 이러면 안 되죠. 일시적 차이만 고려를 해야 된다.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